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는 심리극 디렉터이다에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광주에 계시는 강동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강동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동호 쌤, 우리 이전에 학술대회나 이럴 때도 광주에서 가끔 이렇게 뵀었는데 온라인에서 또 이렇게 만나니까 또 느낌이 또 새롭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요즘 온라인의 장점이 네, 이렇게 오늘처럼 눈이 오고 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참 재밌네요. 네. 맞아요. 방송 끝나고 챙기고 얼른 가야죠, 이제 집에. 알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도 이제 지금 눈이 막 내리던 것보다는 좀 어두어둡게 해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동훈 쌤 요새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이야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작년에 2020년도에 그래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일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는데 작년에 자가격리를 3번이나 했어요. 아,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참 감사했고, 이제 지금 한 1, 2, 3월은 저희들은 좀 이제 약간 그동안에 있었던 걸 돌아보는 그런 시기여서 지금은 읽고 싶은 책도 읽고 좀 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 구상도 하고 이렇게 뒹굴뒹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네네. 보면 지금 이 시기가 저희 강사들이나 또 이런 프리랜서 분들에게는 좀 비성수기잖아요. 네네네. 이런 비성수기를 또 잘 보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좀 시간을 좀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세요?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뭐 책도 좀 읽고, 음. 그다음에 좀 이런저런 일도 좀 하고, 네. 음. 일이 생기면 하고요. 그러게, 음. 그러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쉴 때도 잘 쉬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막상 시간이 주어지면 또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시간들을 보낸다는 게. 네. 처음에 제가 이런 나는 심리극 디렉터이다 유튜브 영상 프로그램을 요청드렸을 때 좀 어떠셨어요? 음, 좀 저도 이제 타이밍이 저를 한번 돌아봐야 될 계기가 되겠다 덕분에 이런 좀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저도 이제 수락을 하게 됐고, 저를 한번 좀 덕분에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음. 보통 이 나를 돌아본다는 거 이게 일상에서는 이게 살기 바쁘니까 또 동훈 쌤도 이쪽 심리극이나 또 리더십 강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또 집에 가면 또 아빠의 역할, 아내의 역할, 여러 가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나를 쉰다는 거, 특히 현대인들에게 나를 쉰다는 거, 나를 돌아본다는 거 이게 참 어렵잖아요. 동훈 네네네. 쌤은 이게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좀 어떤 시간들을 좀 보내시고 계시나요? 저는 명상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 제일 좋아하는 게 산책이에요. 저희 집 근처에 하천이 있거든요. 예. 하천으로 한 바퀴를 뺑 돌면 30분에서 1시간이 되는데 아. 혼자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낮이나 저녁,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 그때 생각이 좀 정리가 되고 음. 좀 거울처럼 스스로가 돌아봐지는 것 같습니다. 고런 음.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 시간이 음음. 좀 되어야 바깥에 나가도 휘둘리지 않고 음. 이렇게 좀 자기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네, 맞아요. 그렇게 물리적인 시간을 내는 거 이게 참 어려운데 소소하지만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도는 거, 또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거 이게 참 필요하지만 이렇게 현대인들이나 또 우리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또 막상 그런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노력을 하신다니까 또 멋집니다. 네. 남들하고 비교하면 예. 마음이 균형이 급속히 무너지는 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음음. 불안하고 비교하고 막 이럴 때 그냥 나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런 시간을 온전히 떼내서 한 뭐 1 시간이나 2 시간 이렇게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아, 네. 저희가 이제 인터뷰한 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동우 쌤 자기 소개 한번 해 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자, 지금 한번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치유, 그다음에 성장이라는 주제로 나답게 가슴 뛰는 삶을 살도록 돕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나답게 치유성장연구소의 강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나답게 치유 성장 성장연구소. 연구소. 보통 우리가 이 연구소 이름이 이게 다 의미가 있는데 이 나답게라는 단어가 딱 먼저 이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 나답게 치유 성장 연구소라는 이름을 이렇게 쓰신 이유가 있어요? 먼저 이제 나답게라는 이유를 이제 쓴 이유는 어 연구소라는 이름을 나중에 이제 독립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어떤 단어에 꽂혀서 가슴이 콩닥콩닥 뛸까 한번 생각을 해 봤더니 저는 음. 인제 쪼끔 특이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저희 형제가 제 형제가 9 남매예요, 9 남매. 9 9 남매 남매요? 9 남매 중에서 제가 아들 1 인데 예. 에 제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이 인제 다른 사람의 기대나 다른 사람의 바람 위주로 제가 인제 살다 보니까 제가 로봇들처럼 그냥 음. 영혼 없이 산 시간이 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반대로 '아 인제 나답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렬했는데 그 강렬한 게 그 마음을 가진 때가 인제 제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가슴 뛰는 단어가 나답게여서 음. 나답게라고 지었고 그다음에 치유 성장은 왜 지었냐면 네. 제가 상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음. 제가 치유하고 싶은 욕구가 인제 생기니까 치유를 쪼금 하고 나니까 인제 성장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음. 치유 성장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나답게 치유 성장 연구소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 그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어렸을 때 가족 안에서 특히 이제 출생순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을 이게 채운 부분도 있겠지만 결핍된 부분도 발견하셔서 나답게 살아가는 거, 내가 원하는 거에 더 뭐 마음이 많이 가셨고 또 그런 과정에서 나를 좀 회복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의미로 나답게 치유 성장 연구소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인제 그 아들 하나 하면은 딸 8 이 아들 하나 하면 다 부러워하잖아요. 저희 때 이제 예. 아들과 딸 딱 그 집이거든요. 아. 근데 저는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고아였어요, 고아. 고아.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예예. 저는 간섭과 막 이런 것들이 제일 싫어 가지고 어.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막 이러니까 과잉보호에서 자라 가지고 음. 저는 인제 좀 삶이 재미가 없었죠, 그동안에. 그러다가 음. 뭔가 선택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사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신나게 산다는 걸 알고 난 뒤부터 이제 나답게라는 단어가 크게 와 닿았습니다. 아.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 나답게 치유 성장 연구소 단어를 들은 것과 이 설명을 듣고 나답게 치유 성장 연구소 단어를 들으니까 이 느낌이 전혀 다른데요. 그래서 인제 제가 하는 일은 한마디로 하면 예.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답게 그 사람 음. 본인답게 살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인제 제 스스로는 정의를 했죠. 아 그렇군요. 이제 이 강동호 우리 선생님을 뵐 때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의미로 이 일을 실천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 이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동호 쌤을 만나면 무엇 때문에 연구소 이름이 이런 의미로 지었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 영상의 프로그램 이름이 나는 심리극 디렉터이다라는 프로그램 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궁금해할 게 이 심리극이라는 거 이 동호 쌤에게 치유하고 성장하는 도구로 심리극이 사용되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이 심리극을 만나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제가 한 집단 프로그램을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예.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한 게 한 여자분 청년이 부모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음. 그래서 친척 집에서 자라났던 분인데 어머님과 아버님을 특별하게 애도할 상황이 없이 쭉 자라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한이 있겠어요, 마음에 한이. 근데 그렇죠. 그 집단 프로그램에서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대리인을 음. 함께 수련생으로 있던 분을 눕혀 놓고 그 애도 작업을 하는데 음. 그냥 보는 분들이 다 펑펑 울었죠. 근데 인제 아.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지금도 털이 서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털이 다 섰어요. 소름 끼쳐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예. 표현을 어. 하자면 닭살도 났죠, 닭살. 예예.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다.'고 생각을 하고 '야 저거 한번 해 보면' 그때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못 하고 '저런 일 한번 해 보면은 정말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 저건 심리극이겠다.' 하고 이제 '심리극 일을 인제 한번 해 봐야지.'라고 마음속으로 먹고 언젠가 인제 직장을 다니다가 사표를 쓰고 심리극 공부해야겠다고 그 강렬한 생각이 음. 있었죠. 그래서 직장인 사표를 쓰고 심리극 공부하러 딱 갔는데 그거는 심리극은 아니었고 가족 세우기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인제 근데 제가 심리극을 하면서 너무 또 저한테 강렬하게 와 닿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예. 심리극이 저한테 아주 현실에 있어서 저한테 엄청난 변화와 치유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도구가 됐죠. 아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털이 곤두선다."라는 표현도 해 주셨고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고의 일이다."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 일에 제가 말로는 표현은 어렵지만 굉장히 이해와 공감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다.'라고 느껴지셨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제 가족 세우기를 통해서 이런 일에 대한 것을 알게 되셨고 그다음에 심리극에 대해서 배워 나가셨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중에 이제 심리극 디렉터라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 심리극 디렉터로서 이게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도 뭔가 시작과 과정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에 인제 무모하지만 그 예. 당시 가정이 있었지만 그냥 하고 싶은 거 한번 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 사표를 쓰고 주유소에서 이렇게 총잡이라도 할 생각으로 그냥 예. 대책 없이 무조건 사표 썼습니다. 그리고 집사람과 딸이 있었지만 그때 대학원을 인제 예술치료학 공부를 하러 인제 딱 들어갔는데요. 예. 아 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어.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저는 인제 저는 책 읽으면 그냥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재미없으면 바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딱 떨어지고 졸도예요, 졸도. 제가 근데 많이 본 것 같아요. 저 많이 봤죠. 재미가 있으면은 저는 안 자요. 눈이 초록초록해요. 근데 예. 인제 그 수업이 어떻게 했냐면 화장지 두루마리 하나 가져가서 그 안에서 다 실습으로 하는 거예요, 실습으로. 그래서 어. 무용 치료를 한다. 그다음에 연극 치료를 한다. 그다음에 뭐 미술 치료를 한다 그러면 다 주제가 자기 거라서 저는 그 한 학기 다니는데 그때 저희가 5 학기 과정이었는데 한 학기 다니는데 그냥 5 학기 다닌 것처럼 행복했어요. 어. 매 시간이 제 걸 주제로 이렇게 꺼내서 작업을 하니까 항상 울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를 음.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성장하는 게 팍팍 느껴졌죠. 예. 그래서 그때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 네. 저는 인제 연극 치료 전공이었는데 그때 인제 심리극을 인제 이렇게 했죠. 예. 보통 우리가 대학원에서 공부한다고 하면은 뭔가 연구물을 보고 글을 보고 쓰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직접 경험, 사례 와닿는 경험을 중심으로 하셨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죠, 그죠. 예. 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고개가 갸우뚱할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걸 이 경험적으로 어떻게 학습하면서 그거를 연구를 하지?' 이런 좀 의아함이 좀 드실 것 같기도 해요. 경험하고 나서 책을 보면 예. 그게 이해가 더 잘 되죠. 아 네. 저는 인제 그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이젠 그렇게 배워 나가시고 대학원에서도 직접 그 경험을 중심으로 먼저 겪고 그다음에 책으로도 공부해 나가시면서 이젠 어느 순간에는 이 심리극 자격증도 취득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심리극 자격증 취득하시고 그다음에 이 심리극에 대해서 전문가이지만 어떻게 실천해 나가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인제 주제가 제가 아까 인제 과잉보호에서 자라서 이제 경험할 수 있는 능력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못 하고 음. 성인이 됐기 때문에 제 주제가 뭐냐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주제가 있는 사람이라서 무언가를 할 때 정말 이렇게 겁을 많이 먹고 많이 불안해했죠. 근데 예. 인제 제가 인제 그 과정 안에서 제 평생의 은인인 이제 박희석 교수님을 만나는데 예. 박희석 교수님이
석사 과정 안에서 심리학 공부를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예. 나와서 사회에서 심리학 과정 안에서 또 공부를 하고 음. 자격을 취득하면서 이제 제가 경험이 됐던 게 병원을 다녔어요, 병원. 병원이요. 네, 남평미래병원, 음. 그다음에 광주미래병원. 음. 광주미래병원은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양지병원, 음. 중독관리센터 이런 데를 몇 년간 심리극 디렉터로 이렇게 매주 나갔는데 인제 조를 짰죠. 한 2-3 명씩 이렇게 3-4 명씩 조를 짜 가지고 예.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인제 제가 끝까지 했는데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인제 좀 디렉터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 좀 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제가 음. 디렉터로 하면서 참 신기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심리극이 되는 거예요. 심리극이 된다. 예. 그 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봤을 때는 저게 '어 될까?' 했는데 예. 제가 그 우리 무협지에서 보면은 그냥 칼이 알아서 싸우잖아요, 칼이.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공식대로 배운 공식대로 해 보니까 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때 너무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 심리극 하면서 이게 나도 되다니 막 하면서 참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요. 한 어. 고렇게 한 3-4 년? 3-4년 병원에 계속 이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매주 음. 다니니까 인제 이렇게 좀 어느 순간에 인제 쪼끔 이게 좀 그릇이 좀 돼 가지고 인제 '어떤 상황이 되면 할 수 있겠다.'라는 쪼끔 자신감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육 과정을 거치고 또 그 교육 과정 안에서 어 어떻게 보면은 스승님 또 지도해 주시는 분의 가르침과 함께 또 그런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런 거를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병원에서의 실습들 근데 그 과정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게 되네? 어떻게 이게 되지?' 본인도 의아하고 좀 놀랄 만큼의 경험들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심리극을 그냥 보기만 하신 분들은 과연 내가 그런 심리극을 수련하고 또 이런 심리극을 정말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의 길을 가기까지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동호 쌤은 좀 그런 과정에서 좀 어떤 그 어려움들이 좀 있으셨어요? 저는 심리극은 아까 인제 거기서 인제 좀 했다면 음. 심리극의 이제 양날의 검인 사회극. 아 사회극. 사회극은 이제 밥벌이로서 아주 유용한 이제 도구잖아요. 예. 실제로 주위에서는 사회극을 많이 하잖아요, 인제. 근데 인제 사회극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어디였냐면 보호관찰소 꿈키움 센터였어요. 그러니까 아 보호감찰소 사고 치는 꿈키움 친구들, 센터. 재판받고 사고 치는 친구들을 제가 만났는데 아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막상 가 보니까 예. 인제 다 사고 치는 애들이 인제 다 엎드려 있고 어. 수업하기 싫어 가지고 무슨 말 하면은 인제 다 엎드려 있는 아이들을 예. 제가 2 시간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 아. 팀을. 두 근데 인제 시간이나요? 일주일에 한 몇 팀 하니까 예. 그게 갈 때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아서 정말 가기 싫었죠. 네. 예. 그리고 '이게 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 막 이런 음. 생각도 들고 그런 시간이 2 년이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음. 그때는 직원들도 저를 무시하고 아이들도 저를 무시하고 어. 그다음에 저도 능력감이 없으니까 능력에 대한 음. 확신이 없고 의심을 하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가니까 정말 발걸음이 무거웠죠. 근데 인제 음음음.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인제 심리극 학회를 갔는데 어떤 아이가 인제 청년이었죠. 청년이 인사를 딱 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길래 제가 "예 안녕하세요." 하고 "혹시 누구시죠?" 인제 이렇게 했는데 그 예. 아이가 저 보호관찰소에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그때 너무 인상이 깊었고 제가 지금 대학에서 상담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고 예. 쳤던 아이가. 어. 폭력으로 막 인제 그랬던 아이가. 그래서 제가 그때 머리에 충격을 받는 망치로 띵 하고 인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 '이건 분명히 도움이 안 될 거야. 어.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될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예. 신념이 깨져 버린 거죠. 어허. 그때 제가 알았어요. 보기에는 보기에는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10명 중에 몇 명이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게 씨앗이 돼서 변화가 되는구나라는 음. 이제 확신을 가진 뒤로부터 고때부터 180도 달라진 것 같아요. 음. 고다음부터 아이들을 만나는데 인제 제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재밌게 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인제 그다음부터는
거기서 순위 안에 거의 들어서 인제 거기 안에서 한 8년 이상 했거든요. 예. 그때 거의 순위 1 순위로 인기 음. 프로그램 1 순위로 엎드려 있던 친구들이 다 인제 재밌게 노니까 저쪽에서 그 예. 친구가 일어나 가지고 와서 같이 놀고 어. 거의 뭐 인제 저는 논다는 분위기로 가니까 그게 인제 한 몇 년 동안이 그냥 나중에는 천도 안 들고 갔을 정도로 그냥 예. 부담 없이 즐기다가 오니까 저도 어. 즐겁고 아이들도 즐거웠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어. 나중에는 참 프로그램 하는데 부담이 없었습니다. 네. 아니 분명히 제가 질문을 이 심리극을 실천하시면서 어려웠던 것들을 여쭤봤는데 오히려 그 이야기의 흐름들을 쭉 듣다 보면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아이들 관계 그리고 참여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본인도 발견하고 학생들에게도 또 새로운 삶을 발견하게끔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좀 제가 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그런 인상을 좀 받게 됩니다. 이제 사실 그게 기본이 그렇죠. 되니까 음. 그게 기본이 되니까 예. 대안학교 그다음에 어떤 곳만 이제 갈 때마다 인제 기본 인제 바탕이 되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최소한 어떤 곳을 가도 엎드려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음. 인제 어떤 마음에 좀 인제 어떤 회복 탄력성 요런 것들이 많이 길러졌습니다. 그래서 아. '어떤 대상을 만나도 나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음. 고때 인제 쪼끔 다져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음. 아까 이제 중간중간에 그 "논다." 뭐 이런 표현도 해 주셨잖아요. 뭐 도구를 들고 가지 않아도 내가 그들과 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만큼의 어 어떻게 보면 그런 능력도 있다고 스스로 발견하셨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심리극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원 쌤이 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인제 개인적으로 저를 봐도 제가 내담자라고 혹시 주인공이라고 봤을 때 예. 어떤 점이 중요한가 생각을 해 보면 그냥 존재로서 판단하지 음. 않고 한 존재로서 존중해 주는 네. 인정해 주는 그 시선이 가장 서로한테 마음을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음. 디렉터로서의 시선인 것 같고 그다음에 두 음.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공감인 것 같아요, 공감. 공감. 예. 그래서 어떤 따뜻한 가슴이 있으면 그 친구들도 느낄 것 같아요. 제가 예. 오늘 돈을 벌러 왔는지 그냥 제 스킬을 사용하러 왔는지. 근데 음. 고런 게 아니고 그 친구를 이렇게 옆에 그냥 같이 있어 준다는 느낌으로 함께 머물러 주면 그 음. 친구들이 마음을 열고 그 친구들이 또 비행청소년들 또 재밌잖아요. 그러면 그냥 얘들 들어주면 걔네들이 그냥 2 시간 동안 놀아요. 그러니까 음. 제가 특별히 한 게 없어도 그 음. 분위기만 형성이 되면 그래서 제가 참 그런 경험을 하니까 너무 좀 이제 나중에는 이런 힘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끌고 갔거든요. 음. 근데 인제 그런 분위기가 되면 친구들이 끌고 가고 나는 그냥 뒤에서 따라만 가더라고. 음. 예. 그러니까 힘도 안 들고 서로가 참 재밌었던 기억이 음. 납니다. 심리국 용어로 치면 자발성이 올라간 거죠. 예 그렇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존중, 공감 그리고 머무름인데 사실 그게 우리가 이 책 글자로 보는 것과 그 심리극이 이 열리는 그 장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사실 정말 다르잖아요. 그 몸으로 와닿는 느낌이니까.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공감을 심리가에서 어떻게 공감을 하고 어떻게 존중을 하고 어떻게 심리에서 그 사람들을 머무르게 해 줄까? 참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동훈 쌤은 이거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저는 인제 운이 좋게 예. 어 보호관찰소나 꿈키움센터 이런 데는 한 프로그램으로 집단만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데 집단마다 다른 거예요. 매주 만나는 집단이 다른데 그 아이들을 대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경우에 있어서 방금 인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키워졌냐 생각해 보면 내가 저 사람이라면 음. 내가 주인공이라면 음. '어떤 사람한테 마음을 열었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음. 그러면 인제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음. 이제 제가 일례로 어떤 분의 말을 듣고 참 감명 깊었는데 어떤 강의에서 주부분이 나와 가지고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음. 이야기만 나누는데 그 여자분이 펑펑 울어요. 어어.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질문했죠. 그 강사님한테 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그 강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음. 그 사람이 유언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음.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때 또 꽝 어. 하고 저도 또 맞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음.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좀 더 조언하려고 혹은 음. 무슨 말을 해 주려고 이렇게 들을 때가 있잖아요. 예. 경청이란 게 말이 쉽지 이 잘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진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평가하지 않고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게 된다면 음. 그게 뛰어난 그 사람의 전문성인 것 같아요. 몸에 아. 배어 있는. 예. 예예. 이게 제가 이게 온몸에 또 이게 털이 곤두서네요. 그 마지막 유언이라는 그 말이 우리가 공감한다고 하면 뭐 1 수준, 2 수준으로 나눠서 뭐 공감을 막 배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에 넘어서 이제 이 사람이 정말 마지막 순간에 그 말을 한다라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말과 그 느낌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심리극을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그 기억이 있었을 것 같아요. 동훈 쌤이 '아 정말 이 심리학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정말 이 장면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이다.' 혹시 그런 장면이 있으세요? 저는 아마 앞으로도 그런 장면이 안 올 것 같은데 예. 광주 소년원, 음. 소년원이 보통 이런 밖에 나와서 캠프를 안 해요. 예. 인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는데 부모 자녀 캠프를 했고 부모 자녀 캠프를 하니까 인제 주위에 사람들이 많죠. 왜 그렇죠. 그러냐면 바깥에 사회에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음. 비상 상황이니까. 소년원 안에서 한 게 아니라 저기 큰 절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절에 갔는데 그 절에서 손 부모 자녀 캠프를 했는데 거기 가서 제 나름대로는 그때는 준비한다고 영상 준비하고 PPT 준비하고 나름대로 뭘 준비를 해 갔는데 거기 스피커가 안 되는 거예요. 어. PPT 화면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던 거는 다 안 되는 상황에서 뭐 한 60 명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음. 관계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스님, 그다음에 국립공원 관계자들, 그다음에 소년원 관계자들, 그다음에 가족들 이렇게 하니까 꽤 많은 숫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멘붕이 온 거죠. 인제 음. 인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멘붕이 왔는데 그냥 다 내려놓고 다 필요 없다 하고 그냥 무조건 뛰어놀았어요. 뛰어놀고 예. 그다음에 거기서 그냥 그냥 우리들이 있는 그 이야기로 다가갔죠. 진솔하게 음. 다가갔더니 음. 그 아버지들이 엄청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참여를 엄청 잘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 그 아이들도 마음이 열어서 분위기가 뭐가 이렇게 확 휘돌았어요. 어. 그러니까 큰 절 안에 분위기가 확 휘돌고 그다음에 저도 오픈을 하고 그분들도 오픈하고 막 이게 인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펑펑 다 같이 울었습니다. 네. 음. 저도 울고 그분들도 울고 다 펑펑 울었는데 그 눈물이 서로 울면서 다 행복했어요. 음. 그래서 울면서 행복했는데 프랑카드 찍을 때 인제 울었다가 다시 웃잖아요. 예. 근데 그 장면이 저한테 잊혀지지 않고 그다음에 인제 제가 그 당시가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가을이니까 이제 바로 또 스케줄이 있어서 점심을 못 먹고 다음 강의 스케줄로 올라오는데 예. 이 선글라스 사이로 눈물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눈물이 흐르면서 속으로 인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런 장 안에 함께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음. 그냥 행복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근데 고 장면이 저한테는 엄청난 그 행복한 음. 잊을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하다 보면 예. 초심자의 행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온몸을 휘감는 그런 그 장 안에서의 어떤 확 그 소용돌이치는 어떤 에너지의 어떤 음. 역동과 다 내어놓고 안전한 공간 안에서 모두가 다 꺼내 놓고 모두가 하나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한 장면이었어요. 어.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말씀하신 그
소용돌이 치는 그 역동, 사람들이 마치 하나의 물길처럼 느껴지는 그 역동이 저는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심리학을 처음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그 맛이 무슨 맛일까?' 이게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아. 어 이 심리극 안에서의 그 경험이 정말 우리 몸에 새겨지잖아요. 그때의 느낌이 그대로 지금 동호 쌤의 표정이나 목소리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제가 그때 느꼈던 희열감을 제가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심리극 중에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주제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25-6년 25살 6살 때쯤에 정말 최악이었어요. 건강도 최악이고 음. 사회에 부적응하고 사회에 적응도 못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무 쓸모없는 잉여 인간이 돼 가지고. 이게 동호 쌤 얘기인 거죠, 지금요? 예. 어어. 제 인생에서 심리극의 음. 한 장면이죠. 제 인생에. 음. 그래서 그때 잉여 인간 같은 느낌. 사지 음. 육신은 멀쩡한데 사회에서 유리되고 음. 혼자 떨어져 있는,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이제 이런 사람으로 이제 살아남아서 25, 6살 때 참 괴로웠는데, 음. 그때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약주를 한번 드시면 상당히 좀 많이 말로 괴롭히고 우리 식구들이 시달렸거든요. 음. 근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죠. 이제 제가 25, 6살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날 기억이 막 생생해요. 총총한 별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12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음. 아버지가 그날도 술 드시고 텐마루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노래가 끊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는 가만히,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참 무서운 세상, 불안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겁나고 음. 불안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노래가 딱 끊기더니 "동호야 이리 와봐."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 갔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음. 근데 안아주셨는데 25살, 6살 때 그 쌓여있던 아버지의 원망과 분노와 이런 게 그때 이제 막 이게 눈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하진 않지만 두 남자가 그 달밤에 이렇게 포옹을 해주시는데, 제가 속으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나를 음. 안아주시다니, 음. 우리 아빠가 나를 안아주시다니. 이게 제 기억에 처음이었어요, 처음. 음. 그래서 그날 밤에 처음으로 포옹을 했고, 음. 그 뒤에 이제 좀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 저는 이제 그 장면이, 그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포옹을 안 해주셨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단언컨대 사회 활동 못 합니다. 음. 사회는 엄청 무서운 곳이었고 아버지는 뒤에서 항상 저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아버지였는데, 음. 그 이후로 아버지가 심리적으로 치면 따뜻한 아버지의 기운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는 그 음. 모습이 저한테 각인이 되니까 그 이후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심리극 장면으로 보면 제 인생에서 심리극 장면에 있으면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 장면 하나의 기억이 저한테 따뜻한 어떤 느낌으로 다가가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버지가 무섭고 저를 째려보고 이런 눈이 아니라 조금 약간 미소를 머금고 저를 이렇게 바라봐 주는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로 저한테 재창조가 되니까, 제가 이제 그 기억으로 사니까 이제 작으나마 조금씩 도전하고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는 그 장면이 저한테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심리극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는 경험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동호 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가 한번 이렇게 안아 주셨던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미 삶 속에서 있었던 경험이신 거죠. 근데 그걸 다시 심리극에서도 다시 경험하시면서 또 새롭게 뭔가 바라보는 계기가 되셨나 봐요. 음. 아. 이 심리극에 대한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사람들이 또 동호 쌤의 지금의 얘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하는 게 자기 삶을 이렇게 비추어 보잖아요. '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저도 이제 동호 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삶에 있었던 그 경험들 또 가족 안에 있었던 경험들을 또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네요. 음. 이 우리가 심리극에서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가족에 대한 주제, 내가 어렸을 때 주제도 다루고 또 현재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면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잖아요. 그럼 동훈 쌤은 앞으로 이제 심리극 디렉터로서 또는 지금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역할로서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치유와 성장이 저한테는 주제인데 이제 심리극 디렉터로서 이제 보면 주위 사람들을 저는 행복하게 하는 게 우리 수신제가 평천하라고 하잖아요. 예. 제가 먼저 성장하고 제가 먼저 잘 자라고 그다음에 제가 이웃들한테 행복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웃 중에 누가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인제 점점 더 확장해서 나가는 게 저한테는 인제 목표인데 여러 도구로 저는 만나고 있습니다. 네. 심리극, 그다음에 리더십, 음. 그다음에 성격 검사, 음. 비전, 역할극 다양하게 만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게 다 통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심리극을 하면서 저희 가족이 행복한데 제가 좀 일조를 했어요. 예전에 저희 가족 중에 심리극을 구경을 했거나 주인공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까 그 음. 구남매 중에.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제 저희들이 서로 예전에는 서로 대고 가슴에다가 화살을 쏘았는데 서로 상처를 주고 이제 서로 화살을 빼주고 어. 그다음에 "네가 그때 이런 점이 있었구나." 하고 서로가 들어줄 정도의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음. 저희들은 인제 몇 번 만나서 집단 프로그램이 가능해지더라고요 인제. 어. 그래서 인제 어떤 방 안에서 과거에 내가 힘들었던 것도 서로 이야기하면 서로 들어주고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그다음에 눈물도 닦아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인제 저희들은 명절 때 모여 가지고 장기자랑도 합니다. 장기자랑도 하고 음. 그다음에 세족식을 해 가지고 저번에는 서로 또 자식하고 부모들끼리 서로 또 얼싸안고 울기도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심리극으로 혹은 치유 프로그램으로 제가 배웠던 거를 저한테 적용하고 저희 가족한테 적용하니까 참 좋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인제 이웃한테 인제 이렇게 써먹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써먹고 이거를 넓혀가는 게 제 인제 목표고 예. 그다음에 저는 심리극이라는 무대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자발성과 창조성의 이 중요한 개념들을 제가 삶이라는 무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강의로 혹은 행동으로 서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음.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게 저의 인제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생각이 돼요. 엊그제 중학교 3 학년들 프로그램도 만나고 예. 학생 임원들도 만났지만 그 친구들이 의욕이 전혀 없어 가지고 다 엎드려 있었어요. 심리극에서 기법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래투사 기법이라든가 미래의 면접 장면으로 다 넘어갔어요. 박수 한번 딱 음. 치고 미래로. 이 친구들이 면접 장면에서 본인이 봐도 본인이 만족스럽지가 않으니까 그 친구들이 뭔가 이렇게 뼈 때리는 팩트 뭐 조언이라고 하더라고요. 뼈 음. 때린다고. 그러면서 음. 본인들이 '아 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이 느끼는 데 있어서 이런 기법들을 쪼금 쪼개 가지고 제가 하는 강의나 하고자 하는 일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 인제 정통 심리극도 제가 많이 하려고 지금 인제 노력하고요. 인제 상담 심리극 그다음에 강의 이런 것들을 좀 더 펼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는 또 심리극뿐만 아니라 리더십에 대한 어떤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좀 연결이 좀 안 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심리극을 실천하시는 분이 리더십에 대한 어떤 강의나 프로그램을 하실까 이런 것도 궁금한데 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리더십은 삶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삶의 태도. 음. 그러니까 리더십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끄는 힘, 매력일 수도 있고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능력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는 능력이 없다는 그게 주제라고 했잖아요. 리더십 강사 활동을 10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제 개인으로 성장이 엄청나게 됐어요. 육군사관학교 생도들하고 교수들도 지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디서 해 보겠어요. 그다음에 서기관급 이제 공무원도 지도도 해 보고 다양한 음. 사람들을 만나 보면서 어떤 직책을 떠나서 다들
자기 안에 자신감과 열정 이런 것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인제 우리 보통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이라고 하는데 예. 성공 경험을 하면 그 뒤로는 절대 사람이 밑으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런 것들을 뭔가 저희 리더십에서는 가르치면서 배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내 음. 몸 안에 성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나도 함께 성장하는데 저는 아침에 늦잠을 많이 자는데 제가 한 50 명의 아침을 책임지는 지금 예. 강사로서 아침에 좋은 글과 함께 음. 그 사람이 뭔가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글을 지금 제가 올리고 있는데 이거를 글과 함께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저도 성장이 되고 다른 분들도 성장이 되고 그다음에 음. 제가 리더십 강사로서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서 서고 그다음에 사람들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노력하는 것들이 이게 처음에는 주는 게 손해 같았지만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의 성품이 돼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수혜를 제가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참 너무 멋진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제가 크리스토퍼 리더십이라는 이제 거기서 강사를 하고 있는데 예. 거기 가면 백발 청년들이 많습니다. 백발 청년. 심지어는 거기에 84세 현역 강사님이 계셔요. 진짜요. 84 세.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를 거의 이끌었던 음. 그 엘리트들이었거든요. 음. 그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다 재능 기부로 그런 것들을 하고 음. 있는데 멋진 분들을 많이 만나니까 제가 이제 그런 욕심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목표가 없었는데 '아 음. 나도 나이 먹으면 저렇게 넉넉한 강사가 되어야겠다.' 혹은 '넉넉한 어른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음. 들었어요. 그래서 보고 배울 모델이 생기니까 저도 인제 좀 확신을 가지고 좀 힘차게 아침을 열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음. 저희 과정 중에 어떤 사람이 왔었냐면 청년들이 와 가지고 날개를 펴고 자기 분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간 사람들 정말 많이 봤고요. 취업 준비생이 왔는데 그 한 3 명이었는데 3 명이 다 취업이 됐어요. 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안에 원래 잠자고 있던 것들을 만나니까 원래 본인 건데 그걸 만나니까 음. 활용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음.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전 도와주는 게 그 모습을 보는 게 저도 행복해서 그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삶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에서 또 이 리더십에 대한 연결고리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그 중간에 소개해 주셨던 그 단어가 인상적이네요. 그 "백발의 청년이다." 어떻게 보면 그 미래 꿈꾸는 그 넉넉한 어른이라는 이미지가 미래의 모습인 동호 쌤과 좀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네요. 네. 자, 오늘 이제 "나는 심리 디렉터이다."라는 오늘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동호 쌤, 오늘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지금 저쪽에 저희 사원이 있어요, 사원. 이제 저희 연구소의 교훈이랄까 뭐 이제 말씀 그게 뭐냐면 제가 만든 건데 놀이하듯이입니다. 놀이하듯이. 예. 이 놀이하듯이의 의미는 뭐냐면요. 어 우리가 놀 때처럼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는 뭔가 한계를 한 발만 더 나가는 게 저한테는 놀이하듯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금 있는 한계에서 한 발만 더 나가는 거. 그래서 자기를 허용해 주고 자기를 인정해 주고 좀 혹은 또 즐겁게 놀이하듯이 그래서 놀이하듯이 심리극도 하시고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즐겁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하고 이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좋아하는 글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이제 그 이루고 싶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딛고 일어서라고 이제 이런 말을 좋아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미래에 하고 싶은 일과 연결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는 일들을 놀이하듯이 즐겁게 혹은 이렇게 한 발 더 도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즐겁게 한번 가시면 원하는 거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음, 코로나 상황을 반드시 잘 이겨낼 거라고 믿고요.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어 덕분에 내가 인제 객관적으로 이 거울 보기죠, 거울 보기. 음. 제가 지금 어디만큼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이제 좀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는 심리 디렉터이다 초대 손님으로 나답게 치유 성장 연구소의 강동호 연구소장님을 만나 뵀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어 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는 심리극 디렉터이다. 화이팅! 화이팅! 네. 영상 보시면서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